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이렇게 엄마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요. 친숙하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의 마음들이 느껴져서 또한 강의를 되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질환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백일해입니다. 백일해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백일해 자체가 한자 단어인데요. 좀 말맞다나 100일 동안 해가 기침을 뜻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병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영어로는 우핑 커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기침을 할 때 컥컥컥거리면서 기침을 한다 그래서 그걸 우핑 커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일해가 예방접종, 그러니까 특히 DTP 안에 P가 백일해에 해당되는데요. DTP 예방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발병자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서 특히 신생아들, 특히 태어난 지 한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서 백일해에 걸리면서 일부 사망하는 아이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국내에서도 유행이 없었어서 이제 백일해는 거의 없어졌나 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뭐 전라도라든지 이런 데서 백일해 집단 발병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백일해가 사라진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 백일해 진단 방법들이 병원들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PCR 방법으로 진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에 한 900에서 1000명 정도의 백일해 환자가 실제 진단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일해가 사라진 게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 국가에서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백일해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에서 걸리게 되면 가벼운 감기라든지 폐렴 정도 수준으로 앓고 지나가고, 가끔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회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생아기에 감염이 됐을 때 중증 감염이 일어나서 뭐 경련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무호흡 증후군 같은 형태가 나타나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신생아에서 문제가 됐는지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DTP 예방접종이 2개월, 4개월, 6개월, 그다음에 15에서 18개월, 그리고 4에서 6세 이게 5차 동안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보니까 2개월까지 DTP를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미만의 신생아들이 걸렸을 때, 특히 신생아 걸리면 중증 진행하는데 엄마나 아빠 또는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또는 뭐 가족들이 백일해에 걸려서 신생아한테 전파시켜서 신생아들의 중증 감염이 일어나면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일해 예방 접종, 그러니까 특히 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예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시도됐던 방법들은 신생아들을 돌봐야 되는 어른들한테 모두 DTP, 그러니까 백일해 예방접종, 그러니까 성인은 Tdep이라고 해서 성인용 예방접종이 있는데, 거기에 백일해 섞인 백신들을 맞춰서 모든 사람이 맞으면 아이들의 감염이 덜 되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해서 그런 접종 전략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감소 효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임신한 모든 산모들에서 27주에서 36주의 임신 때마다 백일해 예방접종이 섞여 있는 성인용 Tdep 예방접종을 접종을 해서 아이들한테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엄마의 항체가 넘어가게 해서 2개월 동안은 엄마가 넘겨준 항체로 예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DTP를 맞아서 예방하는 전략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감염학회에서의 최근의 가이드라인은 매 임신 때마다 27주에서 36주의 Tdep, 성인용 Tdep 백일해 예방 접종을 맞춰서 소아를 보호하자는 부분들이 권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임신 전에 맞으면 되지 굳이 임신 27주, 36주에 맞아야 되느냐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백일해에 대한 항체는 그 태반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일해 항체가 엄마에서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아이한테 전달되는 백일해 항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27주, 36주에 예방접종을 항체를 충분히 올려서 아이들한테 그나마 최대한 항체를 넘겨서 아이들이 2달 동안 백일해에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어서 임신 중 특히 27주에서 36주 중에 꼭 예방접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엄마들께서는 이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20주, 36주에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수막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뇌수막염은 사실 한 가지 뭐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라 모든 세균이나 모든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뇌수막염을 모두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세균성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원인균들이 이제 폐렴 알균이라든지 수막 알균 또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균 같은 이 세 가지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세균성 같은 경우는 뇌에 침범했을 경우에 아주 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제 그 세균성 뇌수막염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현재 시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폐렴균 예방접종은 뭐 이미 다 접종을 하고 계시겠지만 2개월, 4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2에서 15개월, 또 4차의 예방접종 이미 맞고 계실 거고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뇌수막염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4번, 똑같은 폐렴균과 동일한 시기에 4번 예방접종 이미 잘 맞춰주고 계실 겁니다. 다만 수막알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접종 권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뭐 사립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제 뭐 기숙사 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나 또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수막알균에 의한 뇌수막염의 유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는 수막알균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세균성 뇌수막염 외에 이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또는 이제 무균성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뇌수막염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이러스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장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헤르페스 바이러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에 의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헐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들은 입술에 이제 수포가 자주 생기는 아이들 중에서 증상이 갑자기 이제 두통이 심해지거나 머리가 심각하게 아픈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뇌염까지 동시에 일으키면서 이제 그 경련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뭐 두통을 호소하면서 경련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장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한 이제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이제 머리가 심각하게 아플 때 이제 구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다가 열이 떨어지고 나면 금방 회복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면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장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한 이제 무균성 뇌수막염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뇌수막염은 이제 세균성, 아주 극심한 증상을 일으키면서 후유증을 남기는 세균성 뇌수막염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가끔 경련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헤르페스성 뇌수막염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바이러스들에 의한 무균성 뇌수막염들이 있는데, 무균성 뇌수막염은 좀 가볍게 앓는 측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사실 먹지도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쨌든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일단 치료를 받도록 해야 그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수족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수족구 사실 학령기 아이들, 특히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서 발생을 하면 특히 손과 이 발에, 그러니까 정말 수족구입니다. 손, 발, 입에 발진이 생기는데 특히 입 주변의 발진, 입과 입술에 생기는 발진 때문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먹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연령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잘 먹지 못하면 하루 이틀만 먹지 못하더라도 탈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먹지 못해서 탈수하는 경우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현재까지 치료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치료제로 치료한다기보다는 푹 쉬게 해주고, 또 아이들 잘 못 먹으면 수액이나 그런 영양제를 이제 공급을 해서 아이들이 그 잘 못 먹는 식을 버티게 하는 치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유행하던 엔테로바이러스 70일에 의한 중증 수족구병들이 국내에서도 간혹 발생을 해서 아이들이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중환자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엔테로바이러스 70일에 의한 중증 감염은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다음 폐렴이나 또는 심장에 침범해서 여러 가지 증상 악화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수족구 증상을 가진 아이가 갑자기 너무 처진다든지 아니면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백신은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0일에 의한 경우에 대한 그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좀 여러 국가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이 나오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족구는 다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고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들이 있어서 수족구가 유행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등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는다든지 하는 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단 겨울철에 유행하는 장염의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고요. 또한 노로바이러스의 특성은 아주 조금의 바이러스만 이제 음식물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거의 대부분 조금만 바이러스를 먹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서 발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발병 자체는 하고 나서 한 뭐 하루 이틀 열 나고 설사 한 2, 3일하고 대부분 증상이 가라앉기는 하는데 아이들 특히 신생아기나 어린아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탈수로 인해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래서 수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고 설사가 너무 심해서 탈진한 상황에서는 빨리 응급실을 내원하거나 또는 입원해서 수액이나 이런 영양 공급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전파되는 양상 자체가 음식물이 오염되거나 물이 오염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이제 추운 겨울에 유행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추운 겨울에 이런 생으로 돼 있는 이제 음식들, 뭐 굴이라든지 회나 이런 거 드실 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물이나 이런 게 오염돼서 되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을 꼭 반드시 끓여서 드시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걸리고 나서 대변을 통해서도 상당 기간 바이러스 배출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아이들의 이제 기저귀라든지 거 치울 때는 손위생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아이들이 이제 하고 접촉할 때 특히 이제 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소독들도 잘 해주셔야 아이들 사이의 전파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로 아이들에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에서의 감염들이 접촉이라든지 또는 호흡기 전파 양상을 보인다든지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위생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청과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생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